네,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서환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리포트 가운데 첫 번째 리포트 뚜껑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LG 디스플레이 뚜껑입니다.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보일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고요. 목표 주가 하이투자증권에서는 19,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상향 조정된 리포트 나온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LG 디스플레이의 주가입니다. 최근에 계속된 양봉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2% 넘는 강세와 함께 16,42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올해 가지는데 좀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실적 개선 보일 것이다라는 그 근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서에서는요, 그 근거, 고부가 가치 제품인 오토 부분의 성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에 주목해 보자고 한 건데요. 이 관련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차량 물리적 조작 부품의 기능적 한계에서 보다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이러한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 그리고 니즈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용 디스플레이 출하량과 시장 전망도 그 성장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프를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차량용 디스플레이 출하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시장 규모 역시 계속해서 매년 커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24년부터 25년까지 이 전통 완성차 진영의 소프트웨어 중심 그 차량 전환으로 이런 차량의 스크린 채택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그 전망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요도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프리미엄 차량 그 디스플레이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필수적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높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건지 다음 사진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이 텐덤 구조의 아몰레드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몰레드의 강점을 정리를 옆에 해놨는데요. 일단 먼저 이 자발광 디스플레이로서 완벽한 블랙 화면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넓은 표면 처리와 이음새를 줄인 이 소위 말해 심리스 화면에서 일체감을 제공하고요. 또한 그 다음으로는 디자인도 자유로울 수 있고 무엇보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이 빠른 반응 속도와 저소비 전력이라는 강점이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 제공에 유리하다라는 게 이 동사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몰레드가 캐시카우가 되어줄 것이다라는 전망, 1분기를 바닥으로 본격적인 개선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오늘의 주가 상승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쭉 확인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이 아몰레드? AMO 하려다가 이 읽어보니까 아니네요. 아몰레드에 대한 침투율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자, 어려운 설명을 우리 또 정서환 아나운서께서 쉽게 좀 해주시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프리미엄 차량 디스플레이에 이러한 아몰레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몰레드의 침투율도 높아질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그 해석이었습니다. 때문에 오토 부분의 수주 잔고 관련된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존 전통 사업인 TV와 IT와 다르게 차량용 패널은 이 차량용 부품, 그 수주와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 대비 이렇게 가파르게 더욱더 상승해서 수주 잔고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이 오토 부분의 연간 매출액 추정치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그 해석이었고요. 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큰 폭의 신규 수주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키워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런 수주 기반의 안정적인 패널 가격 그리고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앞서 짚어드린 대로 캐시카우의 역할을 톡톡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예상과 함께 이 OLED TV 그리고 IT 부분에서도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체질을 변화한다면 오토 부분 외에도 이 부진했던 가전 제품에서도 이 개선이 보이며 본격적인 이익 세력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1분기
하반기 실적이 바닥을 찍고 앞으로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아몰레드. 사실 저는 아몰레드 꽂혀가지고 혹시 그 노래 생각하셨나요? 그러실 것 같았어요. 네, 옛날 사람이라서 그 손다희 씨가 불렀던 아몰레 그 노래 많이 했었잖아요. 어떻게 알죠? 우리 정선 아나운서 나이대가 아닌데 참 나이가 의심이 됩니다. 자, 어쨌든 관련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으면서 하반기에 더 빛을 본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LG 디스플레이의 오래한 투자자분들은 참 LG 디스플레이가 아픈 손가락일 겁니다. 주가 차트를 통해서 지금 어떤 구간인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줄여 놓으셨네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만큼의 수익률도 사실 12,000원대에서 16,000원대까지 올라간 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목표 주가가 19,000원이고 상승 여력이 20% 미만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기대감이라면 조금 더 높일 법한데 사실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더 기대감을 열어둔 만큼 앞으로 상반기 지나가면서 목표 주가의 상향 조정 그리고 하반기에는 얼마나 더 관련한 시장 그리고 매출의 가시성이 드러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LG 디스플레이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바로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불과 넉 달 전만 하더라도 제가 어려워했던 기업입니다. 네. 바로 레드캡 투어 뚜껑을 열어볼 텐데요. 렌터카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네. 어려워했어요. 왜요?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면허를 따고 나서 네.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을 보니까 와닿더라고요.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주가 어떤지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레드캡 투어입니다. 1.58% 강세 보이면서 19,33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4분기 굉장히 좋았대요. 네, 맞습니다. 렌터카 기업 이 레드캡 투어가 작년에는 최대 실적을 그리고 올해도 여행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이러한 개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는데요. 그래프 함께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작년 모두 이렇게 최대치를 달성했고요. 4분기만 떼놓고 봤을 때도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나 유의미했던 건 바로 여행 사업 부분에서 2분기 연속해서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그래프 통해서 여행 사업부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적자폭을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2분기 연속 흑자 전환,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완연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여행 사업부입니다. 이 속에서는 렌터카 사업 부분의 성장 그리고 리오프닝에 따른 여행 사업 부분의 회복으로 이렇게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었고요.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 흑자까지 이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를 아까 제가 렌터카 부문이라고 짚었는데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얼마나 양적 성장을 이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이 제가 잘못이 됐네요. 그럼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렌터카 부분에서도 보유 대수를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보유 대수를 증가시킨 건 이 렌터카를 원하는 그 니즈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네. 제주도를 뿐만 해서 리오프닝 효과를 렌터카 부분에 톡톡히 봤습니다. 무엇보다 사상 최대 실적에 따라서 이 작년 주당 배당금을 900원 결정한 부분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투자 포인트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레드캡 투어 과연 올해는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리오프닝 효과를 톡톡히 볼 것 같았나 봅니다. 네. 흑자 전환 예상치 쭉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네. 수치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행 사업 부분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3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60억 원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였고요. 다음은 사진으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존 비즈온과의 협업이었습니다. 이 정보통신 기술 업체인데요. 이 더존 비즈온과 사용성 그리고 편의성을 극대화해서 실적 개선을 함께 견인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통해 예상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레드캡 투어에 대한 내용 쭉 들어봤습니다. 주가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레드캡 투어도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 실적도 좋고 4분기 실적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이라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있어서 올해도 기대감이 열려 있는 만큼 현재 주가 19,000원대에서 또 얼마나 많은 밸류를 받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리포트 뚜껑 레드캡 투어 함께 열어봤고요. 지금까지 정서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